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딜레이 톨런트 네트워킹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 딜레이 톨런트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 좀 시간상 이제 또 부족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간단히 어,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일단 이번 시간은 Performance Comparison of Delay Tolerant Networking Routing Protocols이라고 해서 DTN에 쓰이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DTN을 위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에피데믹이 있고 스프레이 앤 웨이트 그리고 프로프햇 그리고 맥스 프로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요거 네 가지에 대한 방식을 설명하고 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의 어, 요 논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컴퍼리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딜레이 토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바일 환경이나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지난번에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근데 사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우리가 우주를 안 나가봐서 모르잖아요. 좀 와닿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좀 쉬운 거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예시나 환경적인 건데 포스트 디제스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 인류가 사실 뭐 인적 재해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사실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뭐 몇 년에 한 번, 뭐 우리나라나 해외나 이런 재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해는 막히기 힘든 거고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그 재해 현장을 어떻게 빨리 복구해내느냐 그리고 재해 네트워크 현장에서의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지원해 주느냐가 우리 분야의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딜레이 톨러런트 네트워킹이라는 컨셉 그리고 기술로 이제 그거를 한번 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구급차라던가 아니면 경찰차라던가 아니면 민간인들도 뭐 자원봉사에 나설 거잖아요. 그럼 민간인이라던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진 모바일 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스마트폰이 되겠죠. 혹은 미래에는 뭐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좀 똑똑해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노드가 돼서 어, 참여형 노드가 돼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드들이 쭉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뭐 어떤 경찰차라던가 아니면 뭐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민간인이 타고 다니는 이제 그 사고 수습, 재해 현장 수습을 위한 그런 차량, 뭐 사람 개체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자 무작위적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게 붙어 있는 것들은 서로 네트워킹 가능한 상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네트워킹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뭐 이런 노드가 여기까지 여기 3번 3번이 요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얘는 뭐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이쪽을 만나서 이쪽 데이터를 넘겨주고 이렇게 서로 막 넘겨주고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15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어떤 데이터가 출발하고 주고받고 이런 움직이는 서로 물리적인 모빌리티가 있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넘겨지고
어, 우리가 스토어 캐리 앤 포워드라고 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달되고 이동하고 전달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에 돌아오면 어, 여기서 논문에 설명하듯이 노드의 이동성, 뭐 전원, 데이터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단 간 연결 그러니까 못 A에서 B까지 내가 보내고 싶은데 그 중간에 연결이 불확실한 거죠. 중간에 끊겨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점에는 연결이 이쪽 부분 되고 어떤 시점에는 연결이 이쪽 부분이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인터미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이런 이제 그럴 때에는 어떤 프로토콜을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데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전염병 라우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A가 있어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A가 보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내고자 하는데 사실 A의 이제 전송 거리는 한 이 정도 레인지 이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여-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연결이 안 되니까 얘도 전송 거리가 이 정도면 그럼 중간에 노드들이 있을 텐데 노드들이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변에 둘 어, 이렇게 있고 얘도 주변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줍니다. 주변에 하나 있고 그러면 얘가 이 노드들 좀 몇 개 표시해 놓을게요. 얘가 이렇게 얘도 이제 뭐 범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도 이제 막 이동하다가 어떻게 보면 뭐 얘를 만났어요. 그러면 얘한테 줍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갖고 얘도 이렇게 갖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기나 바이러스가 이제 옮아가듯이 만나는 얘가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만나는 족족 또 얘한테 퍼뜨리고 또 얘도 이동하고 얘도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에도 퍼뜨리고 또 여기도 퍼뜨리고 퍼지는 또 이동하면서 어디 가서 퍼뜨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계속 퍼뜨려 가면서 결국에 누군가 하나는 퍼트림 당한 애가 누군가 한 명이 이동하다가 목적지를 만나서 주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런 에피데믹 라우팅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내는 게 에피데믹 라우팅이죠. 그래서 각 패킷이 접촉하는 모든 노드한테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퍼지고 퍼지고. 그래서 만나는 노드한테 계속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복사받은 노드들은 여러 개가 될 거고 얘네들도 다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에피데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데믹 라우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제되는 커피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죠. 대신에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기적으로 패킷을 보내겠다는 의지는 강한 뭐 그런 라우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데믹 라우팅 방식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도 코드 알고리즘 통해서 한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프로세듀어 네임은 on contact이고요. 컨택이 있고 A 노드, B 노드, 뭐 컨택 듀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컨택 듀레이션 0보다 크면 무조건 가는 거고 그러면 get packet 해서 어 이게 이전에 받은 적 있는 패킷이냐? 아니다. 그러면 패킷 받아라 해서 받고 패킷 보내고 받고 해서 저장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 사이즈만큼 컨택 듀레이션 빼고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컨택 타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러팅 프로토콜이 써져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는 제가 아까 위에서 그림 그려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택 타임이라는 개념만 이제 추가해가지고 그런 매트릭만 추가해서 이제 에피데믹 라우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되는 게 나온 게 프로프헷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프헷이라는 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대충 했을 때 프로프헷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성능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을 하나 만드는데 Delivery Predicta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 예측 가능성이라는 그런 매트릭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샌더 노드 그리고 목적지인 B, A에서 B까지 갈 때 predictability라는 걸 계산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A에서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X 노드랑 Y 노드가 있다고 칩시다. X 노드랑 Y 노드가 있다고 치면 이제 X 노드 입장에서 P가 있을 거죠. B까지 보낼 확률이 있을 거고 Y 노드 입장에서 또 B까지 보낼 수 있는 B를 만날 수 있는 혹은 Y 노드가 했을 때 이제 얘한테 잘 보낼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비슷한데 이 디렉 업데이트, 트랜시스티브 업데이트 그리고 에이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probability를 계산하는데 predictability를 계산하는데 요 이제 세 가지 중에 에이징을 보시면 이제 에이징은 올드라고 해서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른 걸 일단 에이징을 시키는 겁니다. 아, 나 스스로 이제 에이징이 되는 건데, 아, 나 스스로 이제 계속 못 만나고 있으니 나는 목적지를 만날 확률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뭔가를 못 만나고 치면 그만큼 내가 못 만날 확률이 높았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못 만나고 있음을 내 확률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가 아니라 predictability라고 하는 거죠. predictability.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고 일단 에이징이라는 걸 반영해주고 이제 전달했을 어 디렉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에 어 내가 보낼 predictability를 갖고 있다고 치면 내가 보내면 보내는 확률을 그대로 기대값으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내지 못할 기존 확률 기준으로 보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관론 뒤에 게 잘못 표시됐는데 1-p입니다. 보냈을 때는 그 확률만큼 첫 번째 확률, 그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할 때 그 p init 확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요걸 다시 설명해 보면 내가 성공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성공한다고 치면은 어, 내 걸 그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실패한다고 치면 내가 실패하니까 처음으로 돌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요 텀이 여기 그리고 요거는 뭐 1이죠. 그리고 요 텀이 여기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업데이트고요. 요거는 트랜지티브 업데이트인데 트랜지티브는 어 그 하나를 또 중계해서 갔을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를 통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 반영한다는 거고 어, 그 contact between A에서 C, A to C를 하는 거니까 B를 통해서 가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또 하는 방식을 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고려하고 요거 하나 고려하고 아무것도 못 만날 때 이런 에이징 요걸 고려하고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predictability라는 개념을 delivery predictability라는 매트릭을 관리해가면서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나보다 높은 쪽으로 계속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 프루프 라우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맥스 프루프 라우팅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펫 같은 거는 프로펫에 설명드렸죠. 맥스 프루프도 사실상 프로펫이랑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어, 두 노드가 만났을 때 어떤 배달 가능성을 또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개별 노드 간에 약간의 이제 나 기준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 이제 목적지까지 갈 확률, 내가 못 보냈을 때 이제 다른 놈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다른 놈이 보낼 확률 이렇게 곱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 가는 건데 이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 해 가는 건데 맥스 프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모든 딜리버리 프레딕터빌리티가 1이 서메이션이 1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다른 애들의 정보를 다 계속 저장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는 다른 애들 정보를 저장해서 다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어 나보다 높은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시랑 굉장히 유사하긴 하나 어 개별적으로 이제 매트릭 프레딕터빌리티가 그 A 게 다르고 B 게 다르고 해서 그냥 나만 생각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제가 나보다 잘 보낼 거냐 요거에서 내가 이제 그 개별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노드들이 이제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얘도 자기의 피를 계산할 거고 얘도 피를 계산할 거고 얘도 피를 계산할 건데 이 피들을 맥스 프로프에서는 다 모아서 나눠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1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간단히 수식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로서 정규화를 해가지고 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떤 스레시홀드도 정하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버퍼도 관리하고
하는 방식도 좀 추가되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부가적인 거니까 제외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맥스 프루프가 되는 거고요. 요거 수도 코드를 한번 보죠. 우선 여기가 프루프 해시고요. 프루프 해도 이제 업데이트 딜리버리 프레딕터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머리 벡터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네가 잘 보낼 거네, 내가 잘 보낼 거네, 내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네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면 보내고 안 크면 안 보낸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어떤 소팅 소팅 업데이트 딜리버리 프레 해가지고 서머리 벡터도 익스체인지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위에 요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요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미니멈 홉 카운트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프루프 라우팅은 어떻게 보면 요것과 유사하지만 그 predictability를 노멀라이즈해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레인 웨이 방식을 할 텐데 스프레인 웨이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스프레인 웨이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근데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면 에피데믹도 그렇고 특히 에피데믹은 이 복사본 카피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트래픽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버퍼 자체도 한계가 있고 왜냐면 모바일 뭐 트래픽의 버퍼가 뭐 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절약해보자라는 컨셉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절약할 건데라는 거를 이제 스프레이 웨이트라고 하면 이제 요 단계입니다. 스프레이 이제 스테이지가 있고 웨이트 스테이지가 있는데 스프레이를 합니다. 어떻게 스프레이를 하냐? 스프레이 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우리는 여기서 바이너리 스프레이로 배울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프로딕터빌리티 내가 전달을 몇 개를 할 거냐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 number of copies를 계산합니다. 이 copies 계산하는 방법은 좀 복잡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난 이 정도 카피 개수를 뭐 n 개를 할래라고 하면 어떤 에피데믹과 유사하게 이제 또 얘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드를 딱 만났을 때 얘한테 절반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절반을 파괴하고 얘는 2분의 n개, 2분의 n개 갖고 이제 서로 나는 또 돌아다닌 겁니다. 에피데믹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피데믹인데 왜 스프레이냐? 한 개를 계속 복사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이제 내가 복사해야 될 분량을 계속 2분의 n, 4분의 n, 8분의 n 해서 이게 결국에 점점점에서 1이 될 때까지 계속 쪼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어 처음에 이제 한 개의 노드가 n 개의 카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n 개의 노드가 한 개를 카피를 가진 n 개의 노드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는 한 개의 노드가 n 개를 카피 그리고 여기는 n 개의 노드가 각각 한 개의 카피를 가지게 되는 이 n 개의 노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프레이 스테이지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스는 뭐냐? 이 데스티네이션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막 무작위로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N개 중에 누구 하나가 딱 데스티네이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냥 단순히 기다리겠다.
웨이트 하겠다. 그래서 웨이트 스프레인 웨이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런 부분 되게 아이디어가 좋죠. 그래서 사실 이거의 핵심은 카피를 그러면 몇 개 만들 거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바이너리 스프레인 웨이트를 한번 보시면 네, number of copie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도 자기 number of copies를 2분의 n 개 하고 이- 얘도 number of copies 2분의 n 개 하는 겁니다. 언제? number of copies가 1보다 크면 계속 하고 결국에 이제 3 또는 2가 될 거잖아요. 나누기 2를 하다 보면 뭐 거의 3이나 2로 거의 근사가 될 가까워질 텐데 아무리 큰 숫자라도 3에서 이제 나누기 2 하면 누구는 2 되고 누구는 1 되고 얘도 누구는 1 되고 누구는 1 되고 결국에 이렇게 뭐 2, 1 그러면 얘 한 번 더 쪼개지겠죠. 1, 1로. 그래서 결국 1, 1, 1, 1, 1, 1 해서 1 되면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n개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 개의 노드가 n개가 됐으면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n개의 노드가 한 개씩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요. 사실 여기는 SNW에서 S이고 이 이후에 웨이트만 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스프레인 웨이시고 보시면 뭐 수식은 요 카피를 정하는 거에 대 있어서 조금 수식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 생략하고 알고리즘만 그리고 방식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딜리버리 레이시오, 뭐 코스트, 에버리지 딜레이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딜레이랑 레이시오죠. 얼마나 전송 가능하냐, 그리고 얼마 만에 전송하느냐인데, 근데 이게 딜리버리, 에버리지 딜레이는 실패했을 때 딜레이는 실패라는 건 딜레이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딜레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우리가 딜레이, 요 설명을 다시 해보면 딜레이가 작은 거, 중간 거, 뭐 큰 거가 있고 실패는 이게 무한대죠. 그러면 이 에버리지에 얘를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놈이 제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률이 높을수록 어떻게 해서든 보내는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 거고 성공률이 낮은 애들은 이런 것들이 다 무한대로 빠져버려서 안 좋은 케이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버리지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에버리지 딜레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외해 두고 요 위에 딜리버리 레이쇼를 한번 보면 어, 여기 네 개를 보죠. 여기 보면 에피데 어, 그래프를 보는 게 나을겠네요. 버퍼 사이즈 달리했고 넘버 오브 노드 달리했고 했을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보는 게 그래프를 보는 법이니 그래서 요 다이아몬드가 에피데믹이고요. 모든 그거에서 네모가 프루프앳 맥스 프루프는 제외하고 요거 세 개만 보죠. 세모 이렇게 다이아, 네모, 세모 이렇게 다이아, 네모, 세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SNW가 딜베이 레이쇼가 좀 낮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에피데믹이죠. 에피데믹이 제일 낮고 어,
SNW 그다음 프로펠이 제일 높네요. 어떻게 보면 3등, 1등, 2등 순위 됐네요. 그리고 여기도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SNW가 제일 좋고 그다음 프로펠, 그다음 에피데믹. 에피데믹은 거의 항상 안 좋네요. 여기서도 에피데믹이 제일 안 좋고 여기서도 에피데믹이 제일 안 좋고 그리고 근데 웬만해서는 이제 SNW가 더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패시티가 버퍼 캐패시티가 아니죠, 사실. 이게 고정이죠. 이게 고정이니까 number of node 수가 작고 TTL 그러니까 TTL이 15시간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다음에 어딘가인데 이 정도의 조건으로 했을 때는 이제 프로펫이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해서는 스프레인 웨이시 제일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피데믹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직관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또 설명한 이유는 DTN이라는 거에 대해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어떤 거고 그래서 DTN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 뭐 노드가 뭐 엔드 투 엔드 커넥션이 명확히 결정된 게 아니라 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길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아까 동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런 그리고 그럴 때는 라우팅 방식이 어떤 게 있길래 그 우주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방식을 토대로 이제 발전해서 여기서 이제 바꾸고 뭐 바꾸고 여기도 뭐도 다른 것도 추가하고 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그 제가 강의했던 자료 보시면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뭐 저런 방식 추가해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TN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